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파트 3 통치구조와 정치활동을 할 차례인데요. 처음에 얘기할 건 이제 고대 정치예요. 그럼 이제 고대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중세, 근세, 뭐 또 정치 상황의 변동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고대게 뭐, 고대란 말이 뭐고 중세란 말이 뭐냐, 이것부터 먼저 접근해 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이건 뭐 적으실 필요 없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수강생 여러분.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뭐 다른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역사를 삼시기법이라 그래서 고대, 중세, 그리고 이제 근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왜 어떤 기준으로 이걸 구분하냐에 대해서는 이제 근대와 나머지 시대를 구분하는 건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나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정치 상황이 변동 때 말씀드리기도 하고, 일단은 고대와 중세,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걸 근세, 또 근대 태동기라 그래서 크게 이제 이게 5시기로 이제 구분을 해요. 근대라는 말은 지금 시대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근현대라 하는데 역사에서 현대라는 개념은 지금이란 뜻이고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개념이고요. 근대 사회, 즉 뭐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뭐 산업이 발전하며 이런 사회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근대 사회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5시기로 구분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라는 거는 저 처음에 삼국이 성립되면서부터 남북국 시대까지 이어지는 것, 이 시대를 우리가 고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주제는 이제 고대의 정치 부분이고요. 중세는 고려 시대입니다. 근세는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전기라고 하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전까지, 즉 세기로 치면 15세기와 16세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는 조선 후기를 말합니다. 세기로 치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 그리고 근대 사회는 개항 이후, 즉 개항,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하고 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시대를 이제 근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 5시기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 편지에는요, 그 고대부터 중세, 근세, 그리고 정치 상황의 변동이라고 적혀 있는 근대 태동기까지 요 4시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언급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근대는 따로 근현대사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마지막 시간 때 한 3번 정도 저와 수업을 같이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고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자,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의, 남북시대라네. 남북국시대까지 이어지는 것들인데요. 자, 이게 굉장히 좀 긴 시대일 뿐만 아니라 워낙에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뿐만 아니라 가야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예를 들어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따로, 백제 따로, 신라 따로 공부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100년 단위로 어떠한 역사가 전개되는가를 접근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실 때 이제 1번 고대 정치에 보면 그 뭐 다른 나라의 고대사는 됐고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일단 한번 참고 삼아 읽어보시고요. 2번 고대 국가의 성립 있죠. 2번 고대 국가의 성립, 거기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접근해 보시고 들어가 보죠. 고대사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고대 정치사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제가 무엇이냐.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이걸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들 수 있냐면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될 때 이 변화의 양상이 무엇이냐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네, 이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로 시대별로, 시기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정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삼국시대만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이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떤 일이 있어요. 주제가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세기, 그리고 세 번째 5세기, 네 번째 6세기, 다섯 번째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결국 7세기 이야기까지 각 세기별로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를 따로 보지 마시고요. 각 연 단위별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주인공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때는 백제, 이때는 고구려, 이때는 신라, 이때는 삼국이 통일되는 시기, 그 주제에 맞춰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북국 시대 있잖아요. 남북국 시대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정치사는 워낙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출제 비중이 높고,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실 때 각 시대별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면 한국사는요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깊은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틀을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적으시고 참고하십시오. 남북국 시대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일신라 시대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통일신라 전기, 그 무열한계 직계 후손이 왕권을 독점했던 이 시기와 나라가 망해가는 이 시기, 즉 후삼국 시대로 펼쳐지는 후기, 이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 딱딱 어떤 차이가 있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발해는요, 어차피 물어보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사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발해의 주요 왕 한 3명 정도의 치적사항, 그리고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도 중국 애들이 지랄을 하니까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증거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두 나라 남북국의 통치제도, 중앙은 어땠으며 지방은 어땠으며 어떤 관리가 있을까, 어떤 관직이 있었는가에 대한 통치제도에 대한 거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그래서 연명왕국에서 고대국으로 갈 때 시기별 정리, 남북국 시대의 하나, 둘, 세 가지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시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고대국가의 성립에 대한 이야기 2번. 여기 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건 포인트 팁 보세요. 2번 고대국가의 성립의 내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까지 쭉 가보시면 국가의 발전 단계라고 하면서 군장국가에서 연맹왕국으로,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국가로 가는 이 단계 있죠. 이 중앙집권국가가 바로 고대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뭐냐면 이 연맹왕국과 고대국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연맹왕국은 물론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왕권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왕권이 약했다 이런 표현으로는 좀 부족하죠. 즉 부여 같은 경우 사출도 있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부족장들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자기 지역을 통치합니다. 왕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삼국시대가 되면, 고대국가가 되면 실제로 왕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족장들이 중앙귀족으로 편제가 돼요. 물론 고려시대나 통일신라 전기에 비해서는 왕권이 약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전식인 연맹왕국에 비해서는 훨씬 왕권이 강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대국가가 되면 왕권이 강화되고요. 독자적인 세력들 부족장들은 이제 그 중앙귀족으로 편제됩니다. 그러면 중앙귀족으로 편제되기 때문에 그냥은 될 수 없죠. 서열을 매겼겠죠. 부족장, 큰 부족을 가진 사람은 좀 더 높은 관직으로, 관등으로 올라가고 낮은, 조그만 부족장들은 좀 더 낮은 관등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그 관등제와 관복제, 이게 뭐 나라마다 시차가 있죠. 그러니까 귀족의 서열을 매기는 건데 관등제와 관복제가 나라마다 시차가 있어요. 이거를 미련하게 여러분들 고구려, 예를 들어 뭐 백제, 근초고왕, 신라, 버풍왕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이름 외워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버풍왕은 6세기 때 왕이고 근초고왕은 4세기 때 왕이거든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니 근초고왕이랍니다. 고이왕 때 황립이 됐는데 고이왕은 이제 3세기 때 왕이에요, 백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 그냥 어떤 이 주제를 잡고 이게 고이왕, 백제는 뭐, 신라는 버풍왕, 이거 의미가 없어요. 다 그런 내용들이 시간 단위별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흐름으로 넘어갔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대국가에서 이것도 있습니다. 고대국가 가면서 연맹왕국에서 왕권이 강화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본래는요, 연맹왕국 시절에는요, 여러 가문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어요. 부족장들이. 예를 들어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게 신라에 보면 초창기에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고 돼 있죠. 저도 박씨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맨날 야, 우리 박씨는 착해서 김씨, 석씨한테 왕도 물려주고 그랬는데 김씨 나쁜 놈들이 지네들이 왕을 다 해먹었어 나중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박씨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왕권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사실 고구려나 백제도 백제는 좀 다른데 고구려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고구려의 전 단계의 왕은 뒤에 있는 고씨 왕족하고는 달라요. 다른 왕이에요. 근데
태조왕이라는 왕 때부터 고씨가 왕위를 독점하게 되거든요. 즉 고대 국가로 넘어가면서 한 성이 왕위를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돌아가면서 왕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같은 성 내에서 또 형제끼리 왕을 돌려먹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제일 큰 형의 아들이 왕을 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그냥 부자 상속. 원래 부자가 상속받는 거죠. 부자 상속으로 갑니다. 이게 또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죠. 불교.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종교가 필요해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가 이제 공인되게 되는 것이죠. 불교가 공인되게 되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나라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국가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생긴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것이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넘어갈 때 일어나는 변화의 양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단계에 해당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었냐? 연맹왕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부여라든지 초기의 고구려 같은 나라들이 연맹왕국에 해당하고 끝까지 고대 국가, 중앙집권전 고대 국가가 못된 나라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가야죠, 가야. 가야는 가야 전체가 하나로 통합된 적이 없어요. 결국엔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돼 있었죠. 그러니까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고대 국가 단계로 나아간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삼국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색깔이 뭐 이거 삼국이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좀 적어 두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들을 실제 역사의 흐름을 보도록 하죠. 자, 70쪽 뒷장에 넘겨보시면 삼국의 성립하면서 뭐 삼국의 발전과 통치제 71쪽에 72쪽에 또 삼국의 항쟁 결국에는 75쪽에 대유항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 교재가 아주 잘 적혀 있는 교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몇 번 정독하시면 큰 틀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축약된 수업이고 좀 더 완전히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제가 좀 필기장 같은 걸 한번 펴보시죠. 노트 같은 걸 펴보셔서 적으신 다음에 책에다 붙여두시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세기별로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그 정리에 맞춰서 기본 내용을 스케치하신 다음에 다시 본문의 내용을 정독을 한 2번 정도 하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잡힙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단원의 출제 포인트는 특정한 나라 한 나라만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시대를 제시했을 때 지도나 자료를 봤을 때 이게 4세기인가 5세기인가 먼저 맞추고 이 당시에 있었던 일을 골라야 돼요. 특정한 나라의 특정한 왕을 물어본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게 몇 세기의 왕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 좀 많이 필기할 게 많습니다. 좀 적어보시죠.